예, 다음으로 가봅시다. 5번이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5번이라 어디 봅시다. 5번이라면 여기인데 뭐 이렇게 보자. 일단 봅시다.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리을하고 미음이지. 그쵸?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리을이랑 미음이야.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죠? 이게 1대1의 정의잖아요. 그죠? x1이랑 x2가 다르면 쏘는 애들도 다르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추가되면 시역이랑 공력이 같다. 여기 딱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과 함수의 차이는 이게 있냐 없냐의 유무인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1대1 함수가 아닌 게 아니야. 오케이.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대1 대응이자 1대1 함수인 거는 정확히 리을이 될 거고요. 미음 같은 경우에 1대1 대응이자 함수가 되나요? 지금 종역이 어떻게 되죠? 실수 전체네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x 값은 어때요? x 값은 마이너스 1대부터 계속 대입을 해도 되겠죠? 계속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x는 실수 전체 값을 다 대입을 할 수 있을 거야. 대신 y 값은 이쪽이 b잖아. 이쪽이 없죠. 양수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y 값은. 그래서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실수인데 시역은 양수야. 근데 공력이 실수잖아. 그러니까 이 미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역이랑 공력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겠죠. 오케이. 리을도 1대1 함수가 아닌 게 아니야. 리을도 1대1 함수, 미음도 1대1 함수인데 그 중에 1대1 대응은 리을뿐이다. 오케이. 다음은요? 이 22번이요. 22번. 꽤 뒤로 가는 중. 22번. 29번. 25번? 좀 더 뒤로 가는 중. 이거다. 더럽게 생겼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x가 2, 1, 2, 3, 4, 5에 대하여 함수 x는 x가 그림과 같을 때 F의 2021에 2023, 2가 펄이 되는 순서쌍을 A1, A2, A3라고 하자. 이거부터 일단 적어놓고 시작을 할 거야. 펄이 되는 순서쌍을 A1, A2, A3라고 하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B1, B2 있을 이거요. 네, 한번 봅시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1하고 3은 서로 주고받죠. 1하고 3은 서로 주고받아요. 얘네들은 두 개 단위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는 2는 5를 쏘는데 5가 4를 쏘고 4가 2를 쏘네.
아하. 우리 예전에 그거 했었죠. 이거. 두 개인가? 응.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다고 했었지?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 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니? 세 개짜리는 뭐 있다고 했냐? 그럼 세 번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와야 되잖아. 여기까지 하나 해놓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 쏘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세 번 돌아서 하는 거는 세 개가 이렇게 돌면 돼요. 오케이.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얘를 한번 잘 쳐다보시면 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적어볼게. 1하고 3을 위로 좀 하자. 그리고 2, 4, 5를 밑에다가 좀 해봐. 그럼 1하고 3은 서로 쏘잖아. 보고 있죠? 서로 쏘죠. 2, 3은 어떻게 되냐면 2가 5를 쏘고 5가 4를 쏘고 4가 2를 써요. 어때요 지금? 3개가 돌지. 오케이? 근데 얘는 셋이 돌고 얘는 둘이 돌아. 그러면 이 녀석 1하고 3 같은 경우는 F 노트 얘는 두 번 단위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뭐야? 깜짝이야. 얘는 두 번 단위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두 번 단위로 자기 자신. 얘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 세 번 단위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자, 요걸 만족을 할 거야, 그지?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021이랑 2023으로 해서 A 더하기 B를 해서 8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8이 되려면은 어떤 게 있죠? 팔이 되려면 어떤 게 있죠? 이거를 지우고 갈게요. 이쪽에 8이 되려면 어떤 게 있죠? 바로 3하고 5 하면 8이 되겠네. 이거를 여기다가 적고 하자. 2021의 A랑 그러면 이게 3하고 5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하고 5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3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죠? A가 몇이면 되니? 2022 1승이니까 2022 1승이니까 3하고 5면 일단 1 아니면 3 되려면 1 아니면 3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3인데 1을 썼으면 3을 썼으면 이게 홀수승이니까 3으로 안 가고 1로 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승을 해서 3이 나왔다라는 말은 A가 1 돼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 다음 얘가 5가 된다는 말은 2023을 해서 5가 돼야 돼. 2023은 다 더하면 몇이죠? 7이니까 나머지가 1이 남네. 그쵸? 그러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2023의 B 같은 경우는 뭐랑 같으냐면 얘는 뭐랑 같으냐면 F의 B랑 같은 거야. 그래서 5인 거죠. 오케이? 3개 단위로 끊어지니까 2023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면 1이 남잖아. 그러니까 F의 2023의 B는 FB에서 5가 되는 거니까 FB에서 5가 되는 건 2겠죠. 그래서 B가 2겠다. 요 케이스가 하나 있겠네요. 또 있나요? 거꾸로도 있겠죠. 요거 있지. 5하고 3 되는 케이스 있지. 5하고 3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 2021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나누면 몇이 남죠? 5니까 2가 남지. 아니? 그래서 두 번 싸서 5가 되는 녀석이 누가 있니? 두 번에서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4를 넣으면 한 번 넣으면 2고 두 번째 넣으면 5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4가 되는 거지. 이거 따라오니 얘들아? 3 되려면 2023을 해서 3이 돼야 돼. 그러면 홀수번에서 3이 돼야 되니까 B가 1이겠죠.
이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5, 3, 3, 5 말고요. 4, 4 있나? 4, 4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4가 되고 4가 된다. 2021승에서 4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A가 몇이면 되니? 2021은 3으로 나누면 2가 남잖아. 그럼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다는 말은 두 번에서 4가 돼야 되니까 두 번에서 4가 되려면 2겠다. 2를 넣으면 5고 5를 넣으면 4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023이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이니까 한 번 넣어서 바로 4가 되는 녀석을 생각해야 되니까 5겠네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A1, A2, A1, B1, A2, B2, A3, B3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곱하고 이렇게 세 개 곱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네? 오케이. 얘들은 두 개 단위, 얘들은 세 개 단위.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거, 2로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 해볼까요? 18번. 8번. 을 봅시다. 필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하는 수 이거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B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이런 거 배웠었지. 걔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여기에는 B도 붙어있고 2도 붙어있고 A도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적용시키기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범위 나눠서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거 그 다음이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x가 빼기 1보다 작으면 얘 음수, 얘도 음수. 음수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죠? 빼기 2x 플러스 4 플러스 ax 3 빼기 bx 빼기 2. 그러니까 이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 하고 7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 되나요? 음수. 두 번째로 빼기라고 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야. 그러면 저게 어떻게 나오냐면 플러스 4 플러스 ax 플러스 3 제가 양수니까 bx 플러스 b로 나오니까 이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 7 플러스 b 이게 왜 a 플러스 b지? 이거 a 빼기 b인데 그렇죠. a 빼기 b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양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2 하고 빼기 4, 3, 빼기 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빼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얘네들을 빼기 1 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시면 얘네들 다 연결될 거거든? 그래서 연결이 될 거라서 얘들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은 발생을 하지 않을 거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음수라면 그 다음 놈도 음수, 그 다음 놈도 음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로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그 다음에도 양수, 그 다음에도 양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울기가 이 세 영역의 기울기들이 다 똑같다로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셋 다 영역의 기울기가 다 똑같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수냐? 한 자리 자연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 일단 양양양을 때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거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세 번째. 이게 양양양이죠. 뿔뿔뿔. 뿔뿔 뿔일 때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얘는 겹치지. 그래서 빼기보다 크다랑 2보다 크다는 겹치니까 굳이 얘를 할 필요는 없고 얘하고 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A 빼기 B가 2보다 크면서 간격은 2보다 큰 녀석이 어떤 애가 있죠? A하고 B가? A가 더 커야 되지. 한 자리 자연수야. 3하고 1 안 되고 4부터 되겠다. 4하고 2 되죠. 4하고 1 되나? 아, 4하고 1부터 되는구나. 4하고 1부터 되네. 그러면 5는 1하고 2가 되고 6은 1, 2, 3이 되고 7은 1, 2, 3, 4가 되고 8은 1, 2, 3, 4, 5고 9는 1, 2, 3, 4, 5, 6이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되면 되죠. 9에 1을 하면 8 차이, 9하고 6해도 3 차이. 7까지 되잖아. 아니다. 3 차이가 나는 거 맞지.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니까 요게 몇 개냐면 2분의 6, 7이니까 21. 21개. 이렇게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마마마일 때 한번 해보자. 마마마면 이게 부등호가 다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 2보다 작다 빼기 2보다 작다는 겹치니까 얘 가운데 걸 제외를 하시고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A 빼기 B가 2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의미지? 음수일 수도 있겠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보다 작다고? A가 B 플러스 2보다 작다? 뭐라고? A, B 한 자리 자연수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작대도 둘다 안 되고 한 자리 자연수인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B가 그러면 더 클 텐데 한 자리 자연수에서 2보다 한 자리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빼기 2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걸러지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걸러주시면 요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21가지가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이 있나요? 24번. 24번? 그리고 이제 보자. 그거 시험 범위하고 이런 거 나오시면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대체로 이제 한 4주? 4주 정도 남았죠? 4주인가? 4주하고 조금 더? 그치? 그 정도 남았으니까 슬슬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긴 하죠. 네, 그래서 계획표들도 좀 잘 짜보시고 너희들 쉬는 시간들 같은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남는 4주 동안에 그 전체 전 과목 공부하는 스케줄표를 잘 짜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칠 때 항상 스케줄표를 짜서 그거에 맞춰서 정확히 했었거든. 웬만하면 그 스케줄표를 정확히 지키는 걸로. 그래서 애초에 그 스케줄표를 짤 때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가 아니라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짜면 스케줄표를 웬만하면 다 이룰 수 있도록 짤 수 있거든. 그래서 잘 짜가지고 그거를 따다다닥 하면 시험 치기 전까지 한 3-4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3-4번 정도를 보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죠. 그리고 한 번 본다의 의미가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봤다가 아니라요. 한번 본다의 의미는 한번 보고 나서 내가 이걸 시험을 지금 맞춰도 잘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게 한번 본다야.
오케이. 한번 딱 봤다. 그러면 지금 치면 딱 좋겠다. 요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딱 보면 그게 한 번이에요. 그럼 시험 치기 전까지 한 4번 정도 돌릴 수 있거든. 그래서 4번 그렇게 딱 하고 치면 웬만하면 안 틀리지. 아시겠죠? 자, 해보자. 프로덕트 f가 4x 플러스 6을 만족하는 1차함수 fx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잡혀요. 1차함수라는 걸 줘버렸으면 fx를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건데 항상 지나는 점의 y좌표는 을 물었어. 항상 이게 4x 플러스 6이다. 그러면 a제곱이 4고 ab 플러스 b가 6인 거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a가 2거나 마이너스 2다를 구할 수 있고요. a가 2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b 더하기 b니까 3b가 6이라서 b가 2가 돼버려. 요거랑 빼기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b가 6이라서 b가 마 6이 돼버리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2하고 2로 만들어지는 fx는 요때 fx는 y는 2x 플러스 2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때 fx는 뭐예요? 빼기 2x 빼기 6이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직선 1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2x 플러스 2의 그래프거나 아니면 빼기 2x 빼기 6의 그래프거나. 아니, 빼기 x 빼기 6이니까 2x 플러스 2거나 거기쯤 가죠. 2x 플러스 2거나 빼기 2x 빼기 6 그 정도.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1차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의미야. 그러면은 이 직선이든 항상 지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직선이라도 지날 수 있는 점 그거는 얘네들의 교점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끝나겠어요. 얘네들의 교점은 2개 더 하면 마상. 그래서 y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됐어요? 좋네요. 얘는 그래서 1차함수다라는 걸 줘버려서 처음에는 좀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끝마무리가 항상 지나는 이라고 해서 이거의 끝마무리가 좀 특이했죠. 이거를 그러면 뭘로도 할 수 있을 거다. 2차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겠지. 맞지? 왜냐면 2차 해가지고 준 다음에 2차 둘의 교점을 만들면 되잖아. 그럼 2차 둘의 교점을 만들면 교점이 아마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지? 아마 2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집합 같은 거 좀 집어넣어서 뭐 부분 집합의 개수 같은 걸로도 문제 낼 수 있고 아니면 뭐 가능한 x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로도 문제 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응용 범위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요거 1차인 거는 이렇게 간단하다.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자. 몇 번을 해볼까요? 참 너희 20 몇 번? 27분. 27번. 너희 근데 이거 오답을 해주면 말이다. 27번 했잖아. 25번이고 쏘리. 뭐야 27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밑에 있네. 너희 오답을 해주면 그거 그 필기 같은 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니? 다시 풀어봐. 다시 풀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는 편이야? 해 안 해? 너 해 안 해? 뭐라고? 약간 해? 이거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꼭 거치세요. 아시겠죠? 알겠지? 실력이 언제 느냐면 그럴 때 느는 거예요. 그럴 때 느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 시험에 나왔을 때 뭐가 제일 아깝냐면 이거 봤던 문제인데 내가 분명히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근데 풀이법이 기억이 안 나. 시험 치는 거. 뭐지? 이거 분명히 어떻게 풀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게 진짜 제일 그 화나는 거거든. 원래 아예 안 배워서 내가 못 풀었어. 그러면 아쉽지도 않지. 근데 배워서 분명히 내가 들었을 때는 이해를 했어. 그래서 분명히 한번 들었던 문제인데 시험에 띵 나왔는데 못 풀어.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열받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꼭 내가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풀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했을 때랑 내가 혼자 풀어봤을 때가 다를 수 있거든. 내가 풀어봤을 때 또 걸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거 꼭 다시 풀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네, 27번 한번 해봅시다. 두함수 f랑 g가 이렇게 생겼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g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은 정수 k의 값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보시면 f랑 g를 한번 볼 건데 원래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봐봐야 돼요. f랑 g를 봐야 되는데 f 같은 경우에는 k 같은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g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치? 그래서 f 같은 거 원래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온다면 f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f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에서 이제 g 범위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g 범위가 주어져 있고 f가 k가 들어있어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g 범위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t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요거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t를 fx를 원래 자리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빼기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fx의 최고차는 뭐야? 마이너스. 그럼 fx가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죠? 빼기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를 우리가 만족을 하려면 생각을 해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빼기 1이 여기 있고 5가 이런 데 있으면 빼기 1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되니까 이만큼이 b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5보다 큰 부분을 이렇게 남겨준다고 하여 이게 모든 실수에서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오케이? 빼기 1과 5 사이인 부분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fx가 빼기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를 만족을 하려면 위로 블록하면서 이 녀석을 만족하려면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fx가 항상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빼기 1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fx가 항상 빼기 1보다 작다를 요걸 풀어봅시다. 5보다 크다일 수는 없어요. 오케이? 빼기 1보다 작다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 녀석이 이거죠. 3k 빼기 5가 빼기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그냥 하자. 넘기면 이렇게. 자, 위로 블록한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의 d가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d를 쓰시면 b 다시 해주고 빼기 ac 이렇게. 그러면 k 플러스 k1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정수 몇 개? 4개. 5는 이거의 합인가?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가 지금 k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주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g에 k가 들어가고 f에 이 정상적인 녀석이 주어져 있다면 이 f 범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g로 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정의역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 정의역 내에서 요 2차가 0보다 크도록 이런 걸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냐? 그래서 그거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을 해볼까요? 음. 80, 34. 34. 여러 번 합성하는 거. 빼기에서 이까지 정의된 함수가 받고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되냐? 1을 이거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니? 34번. 이거 몇 번인데? 아, sorry. 34는 요 밑에 있나? 야, 여기 있구나. 두 함수 이 녀석에 대하여 방정식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으로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합니다. 이거는 저 K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힘들죠. F.G의 그림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수식으로 풀어야 할 거야. 수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일단 G는 그릴 수 있으니까 G 한번 그려볼까? 2x 빼기 4는 빼기 4에서 2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빼기 x 플러스 4는 아마 여기 4에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건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요거예요. 그럼 우리는 f를 일단 k가 들어가는 수니까 f는 내비두시고 g에다가 뭐 해서 6이 나오는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녀석을 t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gt가 6인 걸 찾는 거지. 6이 어디 있냐면 4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런 데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뭐랑 만나게 되냐면 얘랑 만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x 빼기 4랑 만날 거야. 그래서 2x 빼기 4가 6이라서 x가 5죠. 그래서 x가 여기 5인 점에서 만나. 이 6이라는 녀석은 여기까지 됐다. 아 이거 2x 빼기 2t 빼기 4로 해야 되는데 t로 할게. t가 5인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t를 다시 fx로 돌리면 fx가 이게 fx가 5라는 소리고 fx가 5라는 말은 x제곱 플러스 k가 5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나? 방정식 G 도트 F가 여기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졌습니다. x에다가 이거 빼기 x 플러스 하잖아.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생긴 거네. 그쵸? 빼기 x 플러스. 그래서 요거 구해보시면 아마 이게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거예요. 이상하다 했다. 그래서 t 값이 5뿐만 아니라 t 값이 빼기 1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fx가 될 수 있는 게 빼기 1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x제곱 플러스 k를 한번 생각을 해봐. x제곱 플러스 k는 y축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k 이런 녀석인데 이런 녀석인데 얘가 fx가 빼기 1하고 5가 되는 녀석을 구해봤더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대.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이거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나고 두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세 개 만나는 케이스가 뭐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고 K 값은 정해졌어. 마이너스 1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요 두 점만 구하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5가 되는 점이니까 X제곱이 6이라서 요 두 점은 뿔과 루트 6 구하라고 하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6 더하기 0 더하기 6이겠죠? 그래서 12 하고 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 질문이 무엇이죠? 삼십오번 35 35 여기 있다. 요거 자 함수 fx가 절대값이 어쩌고저쩌고 들어간 식에 대하여 s하고 t다. 그래서 방정식 g 도트 g에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7이다. 이거의 값은 이거네요. 이거는 좀 길게 문제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이 좀 있고 이거 설명하고 나서 이걸로 가서 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열어봅시다. 일단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보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저 위에 있는 거 이거요. 보시면 빼기 1 기준으로 나눠져 있잖아. 얘가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원래는 절대값 x 모양의 그래프지. 절대값 x 모양의 그래프인데 절대값 x 앞에 빼기 a가 붙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는데 빼기 a가 붙어 있으면 위로 볼록하게 생긴 v 모양이겠지.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생긴 v 모양인데 빼기 1 집어넣었을 때가 지금 2a니까 빼기 1 여기 2a에서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0 집어넣으면 a죠. 그래서 얘가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녀석은 1,0에서 생긴 거잖아. 그래서 1,0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의 기울기가 a고요. 이거의 기울기가 a고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만약에 더 가파르다면 좀 더 가파른 모양의 이런 게 나오고요. a가 좀 넙대대하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모양이 달라질 거다. 그거 인지하고 있으시고. 그래서 얘의 모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N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A 값에 따라서 요거의 이제 기울기 좀 더 달라지는데 G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요거야.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G를 이 fx를 x축으로 s만큼 y축으로 t만큼 옮긴 거니까 이 N자 모양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어디론가에 옮겨놓은 모양이지. 오케이? 그래서 좌표평면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좌표평면 위에 요 n이 떠 있을 거예요. 되겠나요? 이렇게 n이 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 g의 x가 gx 이렇게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잘 보시면 봐봐라.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죠. gx를 t 같은 걸로 치환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g의 t가 gx니까 t가 x니까 t가 gx였으니까 gx가 x인 점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gx가 x인 점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아까 n자 모양이었지? n자 모양에서 얘가 만약에 y는 x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y는 x랑 이게 gx야. y는 x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gx가 여기 y는 x랑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 녀석을 우리가 알파라고 해봐. 그리고 요걸 0, 요거를 빼기 알파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베타라고 해봅시다.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은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 알파랑 같은 높이에 있는 요점이랑 요점 보이냐? 요점이랑 요점 보이나요? 요 두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PQ라고 해봐. PQ라고 한번 해봐. 이 두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P를 우리 약간 이 식을 만족해야 되잖아. 봐봐. 요 식에다가 P 한번 넣어보세요. G에다가 P 집어넣으시면 뭐죠? G에다가 P 넣으면 알파지. 그래서 요게 알파가 되거든. 그리고 G에다가 알파 넣으면 뭐니? G에다가 알파 넣으면 요 알파 값, 여기 알파 넣는다는 말은 G 알파랑 알파가 같은 거니까 G 알파가 알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왼쪽에 집어넣으시면 결국 뭐가 되냐면 알파 나오거든. 오른쪽에도 P 집어넣으면 GP는 알파잖아. 그래서 알파에서 둘이 같아져요.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gx가 는 x가 되는 점들뿐만 아니라 그 점이랑 같은 y값을 갖는 다른 점들, 다른 점들도 요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같은 값이 요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g 알파가 알파로 해서 이 식이 성립하게 된다고. 오케이? p를 넣어봐. 알파지. 그 알파를 다시 g에 넣으면 알파지. 그래서 왼쪽 알파. 오른쪽에다가 g에다가 p 넣어봐. 알파잖아. 그래서 알파는 알파로 성립한다고. 요거 이해되니? 요게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그럼 우리가 이 여기서 찾아야 하는 g의 gx가 되는 x값이 7개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7이다 라고 했으니까 7개가 되는 점을 찾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얘가 y는 x랑 만나는 점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파에서 긋고 베타에서 긋고 그 다음에 0에서도 이렇게 그으시면 서로 다른 실근이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야. 9개가 생기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9개가 되는 거야. 따라와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그러면 A 값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어떤 게 달라지지? 이 n의 기울기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야. 좀 롯데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그래서 요 A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y는 x랑의 교점이 어떻게 생겨야 최대값이 7개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한다. 이제 이것도 필요 없다. 한번 따져봅시다. 봐봐. 얘를 편의상 여기다가 좀 가져와 봅시다. y는 x n자를 먼저 할까? y는 x를 하나 그어놓고 n자를 먼저 줘.
n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만약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이 y는 x랑의 교점이 여기 이렇게 세 개 생기죠. 그다음 여기에서 y축으로 이렇게 세 번을 긋잖아. 이렇게 세 번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일 거란 말이야. 맞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잖아. 이렇게 생기면 이거를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면 이걸로 이제 가능한 녀석은 뭐냐면 얘를 위로 조금 더 밀면 yx를 위로 좀 더 밀면 이런 거 가능하지. 이런 거야. 보이니? 그러면 이걸로 해볼게. y는 x랑 만나는 점이 여기 그리고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으시면 하나, 둘, 셋 그으면 넷, 다, 여 저기 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얘들아? 잠깐만 이걸로 봐봐. 아까 여기서 이렇게 n자 그렸었잖아. 걔를 원점으로 끌어와 봅시다. 원점으로 끌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이렇게 되거든. 1 집어넣었을 때 빼기 a가 되고 기울기가 a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빼기 1 집어넣었을 때가 a가 돼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원점으로 끌어와 보시면 y는 x가 생긴 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얘가 이렇게 좀 평평하게 생겨서 y는 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이 y는 x랑 얘의 교점은 이렇게 세 개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셋 여기서 그으면 하나 둘 셋 해서 9개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런 모양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y는 x는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되냐면 이거보다 좀 더 가팔라야겠죠. 오케이? 이거보다 좀 더 가파른 모양으로 생겨야 한다면 이 녀석이 생길 수 있는 녀석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거, 좀 더 가파른 거. y는 x가 지금 얘보다 좀 더 가파른 거를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알아? 이러면 안 만나잖아. 그치. 얘보다 a보다는 좀 덜 가파르면서 이렇게. 잠깐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요 정도 느낌. 보이니? 이렇게 되면 얘랑 만나는 점이 여기. 그리고 저기 위에 하나, 여기 위에 하나면 하나, 둘, 셋, 넷, 다 5개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니? 이거를 조금 더 끌어내리면 이게 여기가 여기로 와서 여기가 요 y는 x가 요 녀석을 좀 더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얘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잠깐만. n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랬을 때 이게 어딨냐를 왔다 갔다를 해서 y는 x랑 x가 만나죠. 이게 최대값이 7이 돼야 된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기준을 일단 잡고 그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녀석을 생각해보는 게 낫겠어.
아까 했던 대로 해볼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랑 같은 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y는 x랑 만나는 점이 만약에 이 녀석의 기울기가 엄청 좀 넙대대해서 y는 x가 이거 기울기보다 좀 더 만약에 가파른 녀석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가파른 녀석이 나와버리면 보이니? 그러니까 이 a의 기울기가 y는 x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넙대대하게 생겼기 때문에 y는 x랑의 교점은 절대로 여러 개가 생길 수 없고 아니? 그래서 이 녀석에서 g의 gx에서 gx가 되는 녀석은 한 개밖에 어차피 못 만날 거라서 g의 gx가 되는 녀석은 세 개밖에 어차피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아니? 이해돼? 이게 너무 넙대대 해버리면 이거가 이 뒤에서 안 만나잖아. 이쪽 뒤에서 안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무조건 가운데 하나밖에 안 생기지. 가운데 하나밖에 안 생기면 많아봐야 세 개밖에 안 생깁니다. 이해돼? 그러면 교점이 일단 여러 개 만나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y는 x보다는 높아서 뒤쪽에서 만나줘야 여기에서 긋고 여기에서 이렇게 긋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A의 기울기는 이 1보다는 더 높아야 돼. 이해됐지? 1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더 높아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이 정도 생겼는데 봐봐. y는 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이렇게. 그럼 봐봐. 얘랑 만나는 거랑 얘랑 만나는 거랑 얘랑 만나는 걸 해보시면 이게 하나 이렇게 그으시면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 해서 5개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n자 그래프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 n자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차피 교점에서 이거 평평하게 그어서 개수를 세는 거라서 어차피 똑같은 그 경우를 따지는 게 되잖아. 그래서 이 직선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를 지금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가 나요. 최대값이 7이 돼야 되니까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려면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이 y는 x 그래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만나게 되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y는 x가 이렇게 생긴다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이 다 되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둘 이걸로 하죠. 하나 y는 x랑 얘랑 만나는 거지. 얘 둘 셋.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요 라인 이렇게 되고 얘가 저 위에 가서 만나는 저거 하나 이렇게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이 가능할 거야. 됐다요. 저기 위에 하나. 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딱 7이 될 건데 잠깐만. 원래 이 케이스가 안 돼야 되는데 왜 되지? 둘, 셋, 됐다요. 더 위로 갔다. 저 위로 가면 이렇게 돼. 얘는 최대값이 7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이는 무조건 나와. 여기서 생겼어. 7배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다. 쓰라만 하나 더 왜 7개가 되지?
이거로만 주면 A 최대값. 아하,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되는 것 같아. 얘가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봐봐. 아까 y는 x를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요점 있죠? 요점 보이니? 요점. 이 점보다 위인지 아래인지가 중요하지. 봐봐. 만약에 얘가 n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겨서 얘가 요 높이보다 만약에 지금은 이 높이보다 더 높은 데서 만나잖아. 오른쪽 끝에서. 그래서 더 높은 데서 만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안 생기고 더 위로 올리면 3개 해서 1개 이렇게가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더 낮은 데서 만나면 이 최대값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5, 6,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녀석의 높이보다 이 y는 x랑 여기 끝에서 만나는 녀석의 높이가 더 높으면 이 녀석 더 낮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벌써 3개가 되기 때문에 9개가 만날 수 있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가 어떤 게 이제 중요해지냐면 y는 x가 얘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1번 직선처럼 나와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안 되고 얘보다 더 높이서 만나게 되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 셋, 넷, 5 이렇게 나는데 얘를 좀 위로 올리면 7개까지 만날 수 있잖아. 따라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녀석의 높이와 이 녀석의 여기 y는 x랑 얘가 만나는 이쪽의 높이가 어느 게 더 높은지가 더 중요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높이랑 요 높이가 어디가 더 높은지를 비교를 좀 해봐야 되니까 기준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거랑 이 y는 x가 만나는 요 점이 같아지는 정도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이랑 똑같이 이랑 똑같이 그림이 복잡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우리 요 a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y는 x랑 정확히 여기서 만나는 요 높이랑 똑같아지는 요 a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녀석을 원점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녀석의 교육이는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1이었고 여기가 a였거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빼기 a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교육이는 정확히 빼기 a죠. 그리고 이 녀석의 교육이는 a겠지. 얘도 여기가 a일 거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가 a면서 1, 빼기 a를 지나잖아. 그래서 얘가 이거라서 이거야. 되니? 그래서 얘가 y는 x랑 만나는 요점을 정해야 되니까 는 x인 걸 한번 풀어보시면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되니?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점을 구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같아지는 점을 구하는 거잖아. 요게 a-1분의 2a고 요 높이가 곧 a랑 같아져야 되니까
a-1분의 2a가 a가 되는 점을 찾는 거라서 얘를 날리고 보시면 a가 3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요 n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평행사 변형 나오는 거에 y는 x가 정확히 딱 들어맞게 되면 요걸 만족하는 a 값이 3이 된다. 따라와. 그런데 a가 이거보다 더 가팔라 버리면 a가 요거보다 더 가팔라 버리면 이 오른쪽 직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높이보다 더 아래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에서 9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A의 이 기울기는 이거보다 더 완만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거보다 좀 더 완만해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나중에 이제 y는 x랑 만나는 점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여기 1개 하면 5개지만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7개 만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A의 범위는 일단 요거보다 이 3, 아까 얘네 둘이가 정확히 같아지는 점이 3인데 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완만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너무 완만해버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 y는 x보다는 더 가팔라야 되니까 1보다는 더 가팔라야 될 거야. 그래서 얘가 1부터 3까지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그래프가 복잡해서 좀 설명이 복잡하게 됐다. A가 3일 때가 정확히 딱 되면 이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 딱 되죠. 최대값이 7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요게 3보다 조금 덜 갚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얘가 요런 모양이 돼서 요거보다는 더 높은 데서 만나지만 얘를 좀 더 밀어 올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A가 1보다는 좀 더 가팔라야 되고 3보다는 좀 작거나 같으면 저 서로 다른 최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7개가 될 수 있다. 이거 이해되니? 어때요? 따라올만 하네? 이거 혹시 처음 봤어? G 루트 GX가 GX다 이거 혹시 처음 봤어요? 처음 보진 않았지? 한번 풀어봤니? 풀어본 적 있어? 어디? 문제에서 본 적 있어? 그래서 항상 이게 3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y는 x랑의 교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그어서 그 만나는 점들이 저거에 이 만나는 점들이 G의 GX가 되는 그런 점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G의 GX가 GX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y는 x랑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y랑 x축이랑 평평하게 그어서 만나는 점들을 다 구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요거. a 값에 구하고 이제 a의 크기가 변하면 이렇게 변할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구나를 짐작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복잡했다. 그래프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좀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사실 41번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가 빼기를 해서 3까지고요. 제가 저렇게 생겼을 때 FF의 절대값의 x는 x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f.f를 그린 다음에 이거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린 다음에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f가 빼기 1부터 1까지가 빼기 x 플러스 2래. 빼기 x 플러스 2면 약간 이렇게 생겼네. 빼기 x 플러스 이렇게 여기 4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분의 3x 플러스 어쩌고 하니까 3 집어넣으면 몇이지? 9 6 3 집어넣었을 때 3 여기 2고 이렇게 여기가 3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f 루트 fx가 x를 만족시키는 x값이 생겼어.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하죠. 일반적으로 푸는 대로 한번 따라보자. 빼기 1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어. 얘가 빼기 1,4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얘가 3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도록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고 얘도 fx. f.fx를 그릴 거예요. f.fx를 그릴 건데 얘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얘를 해서 나오는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보면 이거 해서 요거 x 집어넣으면 나오는 y 값이 이거고요. 이 파란색이 여기에 x가 되지. 여기에 정의역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 흰색 집어넣어서 파란색이 나오면 이 파란색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걸 찾는 건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얀색 같은 경우는 1기준으로 나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1기준으로 나뉘어요. 이쪽이랑 이쪽이 다르잖아. 파란색이 근데 1기준으로 나뉜다는 말은 파란색이 1기준으로 나뉜다는 말은 이쪽 파란색도 1기준으로 나뉜다는 소리지. 1기준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 파란색이 1이 되는 이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2분의 3이고요.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자리에 범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0부터 원래는 빼기 1 기준으로 나뉘니까 1 3 이렇게 나눴어야 했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걸 그어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2분의 1과 2분의 3이 추가되죠. 됐어요? 이제 fx 한번 구해봅시다.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몇이냐? 4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0이고 2분의 3 넣으면 1이고 3 넣으면 3이죠. 이거를 한 번 더 넣어봅시다. 한 번 더 넣어보시면 4를 집어넣으시면 이거 빼기를 넣어서 4 아니야? 3 넣으면 몇이지? 9, 3, 6 잠깐만. 빼기를 넣어서 4잖아. 빼기부터 여기까지. 빼기를 넣어서 4야. f의 절대값을 x를 만족시키는 x의 절대값. 그래서 저게 성립하는구나. 이게 원래 합성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의 치역이 바깥에 있는 녀석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지. 근데 첫 번째 녀석의 치역은 보시면 여기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올라가요. x가 0에서 4까지인데 이 0에서 4까지를 여기다 넣으려고 보니까 0에서 4가 4쪽에 없어. 맞지?
4쪽이 없어서 뭔가 하고 봤는데 보니까 여기 절대값이 있네요. x의 절대값이 있죠. x의 절대값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풀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만 남긴 다음에 걔를 y축 대칭해서 풀지. 기억나나요? 그래서 저 녀석 같은 경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길 거라서 여기 빼기 1 넣어서 4다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어차피 이쪽 빼기 1쪽 부분은 이 절대값에서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0부터 볼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얘가 F 집어넣으면 2고요. 2 집어넣으시면 이게 몇이지? 2분의 3이네.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0인데 0 집어넣으면 2고 2분의 3 넣으면 1인데 1 집어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3인데 3 넣으면 다시 3.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하는 녀석은 요거 요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그려보자. 0, 2분의 1, 1 2분의 1, 1 그 다음 2분의 3 여기가 2일 거고 3은 아마 요 정도 되겠다. 쳐봅시다. 0 넣었을 때 2분의 3이고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3까지 올라가죠.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 넣었을 때 0으로 떨어지고 1 넣었을 때 2니까 여기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분의 3 넣었을 때 0이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3 넣었을 때 3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이게 f.fx의 양수쪽만.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를 y축 대칭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쪽의 모양이 이 녀석의 정확히 대칭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떨어졌다가 저 3 집어넣어서 3이 3 집어넣어서 3이 높이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요게 이거야. 그래서 는 x랑 만나는 걸 구해보시면 y는 x랑 만나는 걸 구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요거만 구하면 된다. 됐어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f.fx의 절대값 이거요. 이게 합성함수 그리는 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도 가능은 하냐면 빼기 1에서 3까지 간다고 여기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빼기 1에서 3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4에서 1까지 떨어졌다가 1에서 3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면 4에서 1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3에서 여기까지 0까지 떨어졌다가 1에서 3까지 가니까 0에서 3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따라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대충 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랑 만나는 x의 개수를 구해야 돼서 얘가 이 기울기가 좀 덜 가파른지 더 가파른지 이런 것들도 다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x 값들을 얘가 뭐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는지를 정확히 다 구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구했고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도 가능은 하냐면 요거 범위 나눈 거 있죠? 요거 범위 나누는 거요. 보시면 빼기 1부터 2분의 2까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값이 요거잖아. 요 식의 방정식은 빼기 2x 플러스 2죠? 빼기 2x 플러스 2라서 여기 빼기 2x 플러스 2인데 여기는 4부터 1까지라서 여기다가 이제 빼기 2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어디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서 1까지는 1에서 0까지니까 1에서 0까지는 여기 되니까 빼기 x 플러스 1을 빼기 x 플러스 2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4x 플러스 뭐시기가 될 거고 이거 되니?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조고조고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y 값에 따라서 얘를 어디다 넣을지를 나눠주시면 얘네들을 세세세세하게 전부 다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네, 아니면 이거에서 이거였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x고 이게 fx, 이게 y였죠.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나온 y 값을 이렇게 돌릴 거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x, 이렇게 y로 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녀석을 이렇게 x 값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서 이걸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x 값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를 다시 여기에서 y는 x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리는 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그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그릴 수 있긴 있어. 빨리 그릴 수 있긴 있는데 90도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계산을 할 때 식 계산할 때는 어차피 저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식이랑 원래 아까 전에 풀었던 방식으로 푸는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개형은 빨리 그릴 수 있는데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하려면 어차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점점 따라가는 게 그나마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40 몇 번? 2번 해봅시다. 집합 x 1, 2, 3, 4 x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의 집합을 f라고 하죠. f가 f는 f1, 1이고 f2는 2이다. 3은 3이고 4는 4를 만족하고 함수 g는 를 만족한다. 모르는 것만을 모르면. 이거는 근데 다 주어져 있지 않니? 1, 2, 3, 4 이거 생각을 해보자. 이게 f야. 1이 1이고 2가 2고 3이 3이고 4가 4야. g는 1이 2고 2가 3이고 3이 1이고 4가 4야. 이거냐? 자, 봅시다. f에 속한 모든 원소는 h에 대해서 h에 12 하면 f냐? 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fx는 항등함수잖아. 그러니까 fx에는 x 집어넣으면 x가 그냥 나온단 말이야. 잠깐만. 라지 f에 속하는 모든 원소 h에 대하여네. 그러면 잠시만. 라지 f에 속하는 모든 원소 h에 대해서 h의 12가 f냐? 우리가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라지 h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1대1 함수에 대하여지. 그러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모든 1대1 함수는 12번 하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되니? 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12번 하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되니?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지. 아니? 그래서 얘는 한 번만 해도 항등함수가 돼. 그러니까 12번 하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씩 번갈아 가는 녀석은 두 번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두 번에서 항등함수가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한 번에서 되는 h, 한 번에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고 두 번에서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고 우리가 3개짜리 돌리는 거 저번에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렸으면 얘네들은 어때요? 1, 2, 3 같은 경우는 3번에서 자기 자신이 되잖아. 마지막으로 4개짜리도 돌릴 수 있거든. 이렇게 4개로 돌리게 되면 얘들은 4번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맞니? 오케이. 그러면 이게 요 녀석들이 전부 1대1 대응의 모든 함수들일 텐데 이 모든 함수들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를 해보시면 12번을 하면 얘든 전부 A겠지. 이게 긴 문제입니다. 이유대로 가봅시다. 라젤프의 속하는 어떤 원소 K에 대하여 K제곱은 중요합니다. 어떤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2번에서 G가 되는 녀석이 있냐? 2번에서 G가 되는 녀석이 있냐? 하는 거네. 2번에서 G 되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리고 K의 2는 3이고 K의 3은 1이고 K의 4는 4가 되는 녀석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일단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4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이거요. 4 기준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만약에 K4가 4일 때 K4가 4면은 4가 그냥 4를 쏘면 되지. 그러면 이제 1, 2, 3으로 얘네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 1, 2, 3으로.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K1이 1, 2, 3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K1이 1을 쏠 수는 없잖아. 맞지? K1이 1을 쏠 수는 없어. 1을 쏴버리면 다시 1이니까 K1 하면 1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K1이 쏠 수 있는 건 2냐 하면 2를 쏠 수도 없어요. 왜냐면 K2를 쏴버리면 K1이 2가 돼버리면 K2인데 K2가 2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K2가 돼버리는데 얘 K2가 2가 돼버리니까 이게 1, 2, 3이 1이 2고 2가 2 이렇게 돼버려도 1대1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K1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3이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모양이 K1 넣었을 때 3 그리고 K1 넣었을 때 3이니까 K3은 2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요거 K3이 2라고 했잖아. 그럼 K2가 1이어야 돼. 아니? 그리고 K2가 1이면 K1이 3이 되니까 K1이 3이 되는 게 요게 K2가 이렇게 되면 이거 만족하지 않니? 이렇게 되면 이거 만족하지 않아? 1 넣어봐. 1 넣으면 3인데 3을 다시 넣으면 2야. 되지? 2 넣어봐. 2 넣으면 1인데 1 다시 넣으면 3이야. 되지? 3 넣어봐. 3 넣으면 2인데 2 넣으면 1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녀석이 어떤 애가 있다? 4는 4를 쏘고 1, 2, 3, 2가 1, 3이 2를 쏘시면 정확히 요걸 만족한다. 니은 어떤 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죠. 됐어요? 이게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라젠프의 속하는 모든 원소의 P에 대하여 Q에 제곱해서 P를 만족하는 FQ를 찾을 수 있다. 이거 지우고 해봅시다. 이거 한번 지워보자. 이거요. 합니다. 두 번에서 이게 되는 Q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원소에 대하여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번에서 이게 되는 녀석을 만족할 수 있다. 하나 해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에서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거 3개짜리는 가능했잖아. 그죠? 3개짜리는 가능했으니까 두 번에서 P가 되는 녀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Q 같은 경우는 Q에다가 1 넣으면 2 되고요. Q에다가 2 넣으면 3 되고 Q에다가 3 넣으면 4 되고 Q에다가 4 넣으면 1 돼야 돼.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될까요?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보자. 아까 3개 한 개는 됐거든. 1개도 될 거고 2개짜리 도는 애들도 될 거야. 어, 2개짜리 도는 애도 돼. 3개짜리 도는 애도 방금 됐잖아. 두 번에서 한 번 되는 게 됐잖아. 그러면 4개짜리 도는 애만 찾으면 되겠는데? 요거 한번 찾아보자. 요게 되면 되는 거 같거든? 표에 1 집어넣어서 2가 되려면 1 넣어서 1일 수는 없어. 1 넣어서 2일 수도 없어. 그럼 1 넣어서 3이거나 4네요. 3 한번 해보자. Q1이 3이야. 그러면 Q3이 2네. Q3이 2니까 Q2가 4네. Q2가 4니까 Q4가 3이구나. 알아? 안 되네요. 그쵸? Q4가 3 돼버리는데 요게 요거랑 겹쳐버리면 1대1이 안 되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이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할 수 있겠나요? 이게 1개짜리는 왜 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 쏘는 케이스는 무조건 되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 쏘니까 두 번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쏴버리면 되니까 2개에서 도는 녀석도 당연히 돼. 왜냐면 2개에서 항등함수잖아. 그러면 항등함수 찾으면 되니까. 세 번째도 아까 니은에서 증명을 한 게 3개짜리 도는 거 아까 증명해봤잖아요. 그렇죠? 3개짜리 도는 게 니은에서 증명이 돼버려서 3개짜리도 가능했어. 4개짜리 도는 것만 이제 하나 찾으면 됐는데 4개짜리에선 걸렸다. 되겠습니까? 이런 녀석들은 넣어보면서 찾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함수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은요? 아, 이까지인가? 아니다. 42번이니까. 그 뒤에 또 있네? 아,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합시다.